제가 이번 SG 사태발 사건의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국민의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단순 사건이면은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태에 국민연금 돈이 상당수가 들어갔고 최소 50%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연기금은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주식을 1386억치를 사들였어요. 이번 사태 때 하한가가 나와서 물량을 제대로 팔지도 못했습니다. 손실을 그대로 입었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연금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니 국민들이 알고 화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국가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영상을 찍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 번 더 찍는 이유는 사건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 사건 제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건의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조작 세력은 이 사건의 한 축에 불과할 수 있다라 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겠지만 만약 이 범위를 다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는다면 역대급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게이트가 너무 크면은 이거를 다 터트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는 한 축 정도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언급하는 게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숨겨진 두 개의 축에 대해서 웹드라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웹드라마로 느와르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간만에 돈을 좀 쓸 것 같아요. 웹드라마라는 게 들어오는 돈은 적고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요. 특히 느와르로 찍으면 이건 100% 적자가 될 것 같은데 간만에 좀 돈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친분 있는 유명 배우분들이 있는데 배역 좀 부탁드리고 해서 가성비 있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웹드라마로 찍으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돈 들이지 않고. 그래서 영화로 찍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알리지 못하는 일을 영화가 알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영화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었던 경우도 있고, 사랑과 전쟁처럼 실제 사실을 많이 순화시켜야 우리가 보는 드라마로 되는 수준도 있고, 한번 약간 픽션을 조금 넣어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화보다 더 실화 같은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리남 같은 영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몇 가지 의심 가는 것들이 있어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작업이 들어간 기업들을 보면은 주가가 몇 년 동안 올랐어요. 마치 우량주가 오르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역대 작전 세력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짧게 먹고 튀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진 않았죠. 그래서 이번 작전 세력들은 자신들을 가치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대주주가 경영권 확보 이상으로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라는 점, 유통 물량이 적고 거래량이 적어서 주가를 올리기 좋았다는 점, 지주사라서 주가가 저평가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대주주가 개인 회사를 통해 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이유는 상속과 연관이 많은데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있으면은 차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오너는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본인들이 사지도 팔지도 않았으면 손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이득을 안 봤을 수도 있고 우연히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손해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사태들의 주주 명단의 대주주로 한국증권금융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가 공범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증권금융은 신용매수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증권사에 신용매수를 하지만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중개해주기도 해요. 한국증권금융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주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대주주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신용 물량이 이만큼이나 된다라는 거를 한국증권금융의 공시 물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보를 받으면서 종합을 해보면은 꽤나 수상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복합 범죄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탈세 문제가 심각하고 나중에는 탈세 게이트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은 1,500명의 투자자들을 명의로 주식을 조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됐어요. 송금을 하면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걸로 봤던 거죠. 마라탕집에서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심이 가요. 마라탕이라는 가게가 낼 수 있는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카드깡으로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모를 리가 없을 거고 수사가 들어올 겁니다. 이 마라탕 가게 외에도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마라탕 집에서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마라탕 집은 그냥 하나의 아지트일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다른 식으로 수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다라 싶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사진을 봤을 때 여기서 1조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데 1조
파티를 하기에도 매우 소박한 곳이거든요. 카드깡을 하기에도 매우 퍼블릭한 곳입니다. 보통 상식과 매치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때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서로 피해자라고 하면서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죠. 설계자와 스피커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몇몇 회장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뒷배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성동격서 전략이 아닐까. 대중의 관심을 한쪽으로 몰아서 다른 쪽으로 의심을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오픈된 사건 정도로 사람들 관심 떡밥을 던져주고 실제로 수사가 뒤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맞불 전략을 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라면은 마라탕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라탕 가게가 엄청난 수수료를 결제할 만한 곳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다른 것을 했거나 탈세를 돕는 다른 가게가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청담동에 탈세를 돕는 가게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라탕 가게를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만한 공간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청담동 프라이빗한 공간 이런 식으로 가게를 여러 개 나눠서 하지 않았을까라 예상을 해보고 이 외에도 골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골프 아카데미를 조사해봤더니 사업 목적에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가 엔터테인먼트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있었냐면은 이게 세금과 연관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명품을 사들이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일반 기업이 명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비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업을 하게 되면은 명품을 사들여도 비용 처리가 돼요. 이 명품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방식으로 탈세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도 않고 영상을 찍을 일도 이제 없겠지만 나중에 웹드라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마라남으로 정할 거예요. 느와르 신세계 수리남 대부 카지노 스토리가 다 얽힌 듯 싶은데 시간도 꽤 걸릴 거고 아마 나올 때쯤이면은 수익도 안 되고 사람들 관심도 사라져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 국세청의 수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